안녕하세요. 들으면 행복해지는 방송 황명희의 드림카페입니다. 폭염으로 잠깐만 밖에 나가도 땀이 줄줄 흐르는 바람에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차라리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남쪽 지방은 폭우로 비 피해가 심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차근차근 복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는 늘 변수가 있게 마련이니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더 이상 비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을 하지만 잠시 폭염을 피해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비멍을 하는 것도 저만의 휴식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충전 시간을 갖는 것도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겠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들어볼까요? 권이나 김현식이 함께하고 강인원이 불렀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날은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물
궁금한 이야기, 나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본인 소개에 앞서서요.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아이유 교육연구소 대표이자 제가 지은 저만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감정 디지털 융합 코치입니다. 네. 감정 디지털 융합 코치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감정 디지털 융합 코치는 어떤 걸 말할까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감정 또는 감성적인 요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분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융합해서 무엇인가를 남한테 도움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한 별명입니다. 네, 멋지시고요. 요즘 그 AI 산업 시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코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강의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프리젠테이션, 스킬 앤 디자인, 스마트 워크, SNS 마케팅, 아로마 테라피, 컬러 테라피, 스트레스 관리, 마인드 힐링,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조직 활성화, 애니어그램, 코칭. 와,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따뜻한 오늘로 빛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비전 전문가라는 그런 호칭이 있네요. 네. 무엇인가 오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일이 더 따뜻하고 또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 아이유 교육연구소 대표로 돼 있으신데요. 아이유 교육연구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사업장명이고요. 아이유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그분이 있으시죠? 네, 훌륭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유 가수도 있지만 그 아이유가 아니라 영어로 아이유, 나와 너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나와 너가 하나되어서 소통이 되고자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아이유 교육연구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저는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기획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코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지시네요. 그래서 아이유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 아이유 찐팬입니다. 의미가 있으셨네요. 네. 네. 아이유 교육연구소에 그 포럼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네네. 지난 토요일에 있었고 우리 진행자님도 거기서 뵀었죠? 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초대받아서 참석했었는데요. 토크 살롱이라는 곳 공간을 또 처음 알았고요. 또 그런 토크 살롱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커피에 대한 그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회원들로 있으시고 정말 멋진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회원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대표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유라는 우리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떤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 소통과 융합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네트워크 확산도 되고 또 지식 나눔의 기회도 갖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오시는 분들 여러 분야의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전문가긴 전문가인데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게 되는 그 전문가이시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만나시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그런 공간에서 지식 나눔도 하고 무엇인가 배움과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프레임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융합돼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그랬을 때 엄청난 우리의 시너지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진행자님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지난 토요일에 초대받고 거기 참석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멋진 전문가분들을 만나 뵙게 돼갖고 너무 좋았고요. 우리 대표님이 초대 안 해주셨으면 저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진행자님도 함께 와주셔서요. 그 자리가 더욱 빛났던 것 같고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 교육연구소 너무 정말 좋은 그런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토크 살롱이라는 그 공간도 참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늘 이렇게 아로마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고 강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교육생들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아주 그 인상에서 풍기는 그런 분위기처럼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걸 전해 주시려고 진심이 담긴 그 모습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강의를 여러 분야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오늘은 좀 아로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무엇인지 간단히 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기는 했는데 아로마 테라피는 어떤 것인지 대표님 육성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도 지난 방송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너무 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아로마라는 거는 우리가 향기, 어떤 냄새를 뜻하기도 하고요. 테라피는 치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향을 통한 무엇인가 마음과 또 신체에 대한 치유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향기를 통해서 삶과 또 건강과 우리 일상이 조금 더 방향이 긍정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를 강의를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아로마가 정말 우리 일상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마음이 불편했을 때 어떤 향을 맡게 되면 그 향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에너지를 복돋았을 때 페퍼민트 향 한 방울을 했는데 그걸로 텐션이 통통통 튀어서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이라던가 어떤 삶 속에서 긍정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많이 임상으로도 진행된 바 있지만 사막이라던가 지젓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났을 때 그 오레가노나 티트리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용했을 때 또 그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신체적인 반응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배가 아프거나 멀미가 나거나 그럴 때를 포함해서 또 예뻐지고 싶다면 특히 아로마 테라피와 친해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아로마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테라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100% 퓨어 아로마를 써야 되나요? 역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역시 전문가다운 질문 콕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로마를 이제 각
여러 등급들이 있고 각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자신들은 이런 등급이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등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로마를 한 7단계로 봤을 때 크게 저는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금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로마를 처음에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디퓨저라던가 아니면 비누 또 그리고 비누라던가 뭐 바디워시, 로션, 핸드크림, 뭐 캔들 등에서 이런 아로마 향을 맡게 되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우리 등급을 코스메틱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 진행자님은 아로마를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까요? 음료도 있지 않나요? 음료. 네. 음료를 이렇게 아로마로 해서 드셔본 적도 있으신가요? 네네.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등급의 아로마도 있습니다. 아무 등급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런 등급을 우리가 메디컬 등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메디컬 등급은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그다음에 내 몸뿐만 아니라 디톡스가 필요할 때 우리 레몬수 드시죠? 요즘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레몬수를 비롯해서 무슨 가루를 통해서 마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메디컬 등급의 레몬 아로마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제 거의 상위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0% 순수 오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중간쯤 등급될 수 있는 등급은 우리 마사지를 이렇게 받으러 가면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테라피 등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나 네네. 치유할 수 있는 데는 100%의 그 아로마를 사용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거는 우리 뇌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사용하는 거냐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성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100% 순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소개해 주신 레몬수, 네네. 레몬수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몸의 디톡스 또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레몬수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기분의 어떤 텐션에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에너지를 업 시켜줘서 무엇인가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몸에 또 안 좋은 물질도 배출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요. 네, 목에도 이렇게 여름철에다 하면 갈증의 해소에도 돕기도 하지만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라던가 말을 많이 해서 하신 분들도 레몬수를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레몬수가 아주 좋군요. 네네. 예. 그러면 아로마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부터 참기름이나 들기름 계속 먹고 있죠. 나물 무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아로마 테라피로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마음이 불편할 때 또는 그럴 때 디퓨저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라던가 어떤 미용에 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제가 직접 화장품을 사는 대신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1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로마를 사랑하는 한 러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보면 로즈 제라룸이라던가 일랑일랑, 프랑킨센스, 또 뭐 미르, 코파이바 이런 오일들을 활용해서 제가 매일 이렇게 스킨처럼 만들어서 활용을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피부 좋아 보인다. 하고 저한테 그래서 혹시 아로마 테라피로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어 썼더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미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과일 씻을 때 아까 우리가 레몬수를 마시는 것처럼 한두 방울만 똑똑 떨어뜨려서 이렇게 씻게 되면요. 세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활용망도가 너무 많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쩐지 피부가 굉장히 아주 깨끗하시다고 느꼈는데 아로마 효과가 있었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 벌레가 많이 나올 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모기나 뭐 벌레 이런 어떤 숲속에 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그 성가시거든요. 혹시 일반 사람들도 손쉽게 벌레 퇴치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쯤 되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레 퇴치제 또는 모기 퇴치제를 이렇게 스프레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병에 만들어서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벌레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렇게 선물해서 만들어 드리곤 하는데요. 중에 하나는 추천드리는 오일은요. 레몬글라스, 유칼립투스, 시나몬, 로즈 제라늄, 라벤더 이런 오일들을 한 5가지 선택을 해서요. 그중에 5개를 다 넣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최소 뭐 3개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나는 레몬글라스가 좋아하면 단일 오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100ml의 어떤 스프레이 통에다가 한 3에서 5% 정도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 따라 조금 그 용량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절하기는 하는데요. 처음 사용하신 분이나 아이들이라면 3% 미만을 추천드리고요. 좀 아로마 향을 즐겨 하시거나 또 익숙하시다면 5% 미만으로 해서 블렌딩해서 드리곤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정제수와 또 디퓨저 베이스를 함께 넣는데 정제수로만 하셔도 되시고요. 정제수 하니까 갑자기 뭔가 하고 뜨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정제수를 만약에 따로 이렇게 구입하시기가 어렵거나 이거 하다 하시면요. 일상생활에는 우리 정수기 아니면 생수물 있죠? 그 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때 디퓨저 베이스는 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미리의 병이 있을 거예요. 100ml라면 한 20에서 30%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일을 100ml 기준으로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방울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넣은 후에 나머지는 정제수 또는 생수를 넣고요. 바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하루 이틀 좀 숙성을 시킨 후에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으로 안전한 또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연령이 어릴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령이 어리다는 거는 아가들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2% 미만 1% 미만을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성인이거나 또 어느 정도 아로마에 익숙하신 분들은 최대 5% 미만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올 여름은 벌레 안녕, 굿바이 하실 수 있는 건강한 여름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벌레 퇴치제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디퓨저 베이스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디퓨저 베이스는 식물성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디퓨저 베이스는 꼭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하고 이렇게 하얀 뭔가 이렇게 분사되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퓨저 베이스를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원치 않으신 분들은 정제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제가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벌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릴 수도 있어요. 물렸을 때 아로마 테라피로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라벤더나 아니면 라벤더와 티트리를 블렌딩 하셔서 이렇게 바르시면요. 간지러움증도 싹 사라질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로마도 알면 알수록 방대한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너무 할 얘기가 많으시니까 다음에 2탄, 3탄, 4탄 계속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 너무 영광입니다. 네. 실은 이 스튜디오 자체도 네, 와서 제가 마치 연예인 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렇게 자주 오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많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인터뷰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저에게 아로마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삶의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몸이 지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또 일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 바로 이 아로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몰라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매력에 빠지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아로마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으로 때로는 추억으로 남고 싶다면 아로마와 함께 사용해 보세요. 아로마의 매력에 흠뻑 빠진 1인 바로 저 같습니다. 와우.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우리 배윤주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행자님의 이렇게 멋진 곳에서 뵐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유익종이 부릅니다.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오 시 읽는 마을. 가슴에 내리는 비. 윤보영. 내리는 비에는 옷이 젖지만 쏟아지는 그리움에는 마음이 젖는군요. 벗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비가 내리는군요. 내리는 비에 그리움이 젖을까봐 마음의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은 그대여,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은 그대 찾아 나섭니다. 그립다 못해 내 마음에도 주룩주룩 비가 내립니다. 비 내리는 날은 하늘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늘, 당신이니까요. 빗물에 하루를 지우고 그 자리에 그대의 생각 넣을 수 있어 비 오는 날 저녁을 좋아합니다. 그리움을 담고 사는 나는. 늦은 밤인데도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보면 그대 생각이 비처럼 내 마음을 씻어주고 있나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내 마음에 빗물을 담아 촉촉한 가슴이 되면 꽃씨를 뿌리렵니다. 그 꽃이 당신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으로 그리움을 가리고 바람 불 때면 가슴으로 당신을 덮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빗줄기 이어 매고 그네 타듯 출렁이는 그리움. 창밖을 보며 그대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내리는 비는 우산으로 가릴 수 있지만 쏟아지는 그리움은 막을 수가 없군요. 폭우로 쏟아지니까요.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따뜻한 편지 2689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19세기 중국 청나라에서 태평 천국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황제는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반란군의 세력에 황제가 보낸 토벌군은 계속 싸웠지만 계속 지고 말았습니다. 연전연패라는 글이 포함된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황제는 토벌군의 장수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관료인 증국번이 토벌군 장수로 임명되었지만 갈수록 강해지는 반란군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연전이라고 순서를 바꿔 보고했습니다. 즉 자신은 비록 계속 패배하고 있지만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증국번에게 벌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명언,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다음으로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곧바로 그 일에 착수하라. H.L. 린트. 눈먼 사람이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섰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후였습니다. 친구는 초롱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거절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라네. 그러니 초롱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자네에게는 필요 없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네와 부딪히지 않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걸세. 그래서 눈먼 사람은 초롱을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떤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조심성 없는 양반아. 이 초롱이 보이지 않는 거요? 그러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초롱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빛 안에서보다 자신의 어둠 속에서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청각이나 촉각 등 다른 감각이 더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으로 보충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결과인데 뇌의 이런 변화는 가소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환경과 상호작용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능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겠죠. 오늘은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황명희의 드림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림카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